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소유즈 로켓이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이날 발사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지난 1961년 4월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비행에 성공한 이후 54년 만에 500번째 우주선이 발사된 겁니다. 게다가 500번째 우주선이 발사된 발사대 또한 보스토크 1호가 발사됐던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여서 더욱 흥미로웠는데요. 50여 년 만에 500번의 발사, 그리고 첫 발사와 500번째 발사가 같은 발사대에서 이뤄졌다는 것. 그래서 더욱 의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3, 2, 1. 우리나라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도움을 받아 달에 시험용 궤도선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용 달 궤도선은 무게가 550kg으로 약 1년간 달에서 100km 떨어진 궤도를 돌며 우주 인터넷과 달 탐사용 관측 장비에 대한 시험,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8년 달 궤도선을 쏘아올리고 2020년에는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한국형 달 탐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구로부터 6억 광년 떨어진 마카리안 231에서 거대한 질량을 가진 2개의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발견한 이 두 은하는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으며 서로 가까이에서 휘감기고 있었습니다. 이 2개의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고 다시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거대한 질량을 가진 하나의 블랙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유인 탐사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 인근 황야에서 화성 탐사 상황을 가정한 고립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명이 참가하는 이 훈련은 약 30여 평의 돔에서 생활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채 1년 이상 화성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나사는 이 같은 모의 고립 훈련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기대를 모으는 SF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10월 개봉 예정인 리들리 스콧 감독의 마시언입니다. 영화는 화성 유인 탐사 중에 사고로 인해 홀로 화성에 남겨진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실제로 2030년대에는 화성에 인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 유인 탐사의 준비 과정 중에 하나로 장기 격리 실험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어떻게 격리 실험을 한다는 건지 오늘도 별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격리 실험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격리 실험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실제로 화성에 가려면 네. 오고 가는데도 1년 이상 걸리고 가서 또 생활하는 것까지 합친다면 1년 반 이상을 지구와 격리돼서 생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행기 우주선 안에서 격리돼 있고 또 화성에 내리더라도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과 비슷한 환경에다가 이 격리된 실험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화산섬 중턱 해발 2,400m 주위에 풀한폭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11m짜리 돔을 짓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밖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때는 하지만 화성과 똑같이 우주복을 입고 나와야 돼요. 아유, 보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 격리돼 있으면서도 지구와 똑같습니다. 뭐 먹는 거 지구처럼 못 먹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구처럼 전화 마음대로 못 겁니다. 인터넷 화성까지 인터넷에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겠죠. 네.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잠깐밖에 못 씁니다. 뭐 거의 상황을 화성과 그렇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네네. 그런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네, 참 궁금하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네. 이번에 6명이 참가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 프랑스인은 뭐 생물학자가 있고, 뭐 독일 사람이 물리학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사람이 4명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조종사도 있고, 지질학자가 있고, 또 의사 겸 기자가 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명이 참여하는데 3명은 남자고 3명은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이 하이시즈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이미 2013년부터 이곳에서 해왔던 건데 네. 기존에는 이제 1차부터 3차까지는 4달, 8달 이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야심차게 1년 이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 늘려놓은 거죠. 과연 6명의 남녀가 3명입니다. 그 안에서 1년 동안 거의 화성 같은 생활을 갖다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밥을 네. 하루만 제대로 못 먹어도 좀 예민해지는 게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1년 네. 동안을 그렇게 내 맘대로 생활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네. 정신이 아찔해지는데 그럼 과연 이 실험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그 2030년까지는 이 나사에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네. 그래서 기지를 만들겠다. 화성 관련된 영화 많이 나왔죠. 뭐 토탈 리코에서부터 뭐 미션 투 마스라든가 뭐 올해 개봉하는 마샬 같은 거라든가 이런 화성에 같은 영화를 보면은 정말 지구와 다른 환경 속에서 네. 고립된 그런 곳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외롭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년 정도 생활하면서 과연 여러 가지 사람의 심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그리고 이 화성을 실제 사람이 갔을 때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할 때는 천문학자라든가 우주공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사도 있어야 되고 심리학자도 있어야 되고 네. 다양한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고 1년 정도를 고립된 생활을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실험을 하다가 부족하면 공급을 할 수가 있지만 네. 화성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30년경 화성의 무사 정착, 그다음에 화성 기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실험들도 점점 가시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2030년대 인간이 화성에 발을 내디딜 그날 더 기대가 되네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유럽 남방 천문대 망원경으로 발견한 10대 발견 중 10위에서 6위. 10위. 우리 우주에서 첫 번째 세대별의 관측적 증거 발견. 9위. 초신성과 중성자성 합체와 관계된 감마선 파열. 8위. 외계 행성계 발견. 7위. 우주의 온도를 독립적으로 측정. 6위. 외계 행성의 대기를 직접적인 분광 관측으로 측정. 유럽 남방천문대 ESO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14개 회원국이 운영하고 있는 천문기관입니다. 최고의 밤하늘을 보여주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일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 관측 설비를 갖추고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남방천문대는 유럽 남방천문대의 망원경들을 사용해서 이뤄진 10대 발견을 선정해서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10위에서 6위까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일단 네네. 10위부터 알아보죠. 네, 사실 뭐 이 유럽 남방 천문대 칠레 아타카마 사막 네. 뭐 많이 우리가 얘기했었죠. 네. 거기에 있는 망원경들 VLT라고 하는 8.5m 정도 되는 망원경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 망원경, 네. 그다음에 알마라고 하는 거, 뭐 66대 전파 망원경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가장 큰 단지죠, 사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만들어놨는데 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발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개를 발견했는데 오늘 이제 5개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10번째가 우주에서 첫 번째 세대, 1세대 별을 갖다가 발견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관측했다는 거거든요. 지구에서부터 약 한 130억 광년 떨어진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한 8억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빛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멀리 있는 그런 은하의 빛이에요. 그래서 CR7이라고 하는 은하를 발견한 건데요. 네. 그 정도 거리면 굉장히 흐릴 거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있는 흐린 은하가 정상인데 이 CR7 은하는 다른 은하들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밝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우주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물질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 가벼운 물질들이 별 속에서 무거운 금속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성 성분이 많을수록 이 새들이 거듭한 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CR7 같은 경우에는 종족 3의 별, 즉 1세대 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최초로 1세대 별들을 저 안에 있다라는 거의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신기하네요. 예. 무려 뭐 130억 광년을 예. 거슬러서 네. 그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이어서 9위는 예, 어떤 9위 같은 건가요? 경우에는 이제 이 감마선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빛 중에 가장 센 빛이 감마선이에요. 빛 중에 제일 센 게 감마선, 그다음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네. 전파.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감마선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광도가 높은, 그러니까 그 센 빛의 폭발이거든요. 네. 이 감마선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좀 미스테리거든요. 그래서 중성자 별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중성자 별이 이 블랙홀과 충돌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또 이제 아주 커다란 극초신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별이 폭발하면서 블랙홀로 변할 때 이때 나오는 빛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 유럽 남천문대에서 이 중성자 별들끼리 충돌할 때 아주 잠깐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도 관측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중성자 별끼리 충돌하면서 감마선 이런 폭발, 번쩍이는 이런 성광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걸 관측했고 그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9위입니다. 네, 그럼 8위, 7위, 6위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8위, 7위는 이제 이건 행성들과 좀 관련된 건데요. 네. 8위는 외계 행성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신기한 행성을 외계 얘기네요. 행성 하나를 발견한 게 아니라 네. 태양계 같이 어느 별이 있고 태양과 비슷한 별이 있고 그 둘레를 행성들이 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HD 10180이라고 하는 그런 태양과 같은 별인데 네. 5개의 행성을 발견했고 그 주위에 2개가 더 있는 것 같은 후보자가 있는 거고 예. 더 관측을 하면 최소 태양계처럼 뭐 8개, 9개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5개는 확정. 네. 2개는 거의 확실, 나머지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렇게 이 남천문대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있는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예. 태양계 같은 외계 행성이 아니라 행성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8위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위는 그 외계 은하의 온도를 갖다 독립적으로 측정한 거예요. 네. 그 멀리 뭐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을 가보지도 않고 온도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 예. 일산화탄소의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온도 측정하는 거거든요. 아, 빛으로 그렇죠. 측정하나요? 빛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 유럽 남천문대에 있는 VRT, 그러니까 8.5m짜리 망원경 4대로 이루어져 있는 VRT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거의 11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먼 은하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 CO의 빛을 측정해가지고 온도를 갖다 쟀던 이런 일이 7위로 뽑혔습니다. 네, 6위는요, 뭐 외계 행성의 대기를 직접 관측했다라고 해요. 네네네. 그 2009년에 발견됐던 그 CJ1214b라고 하는 행성이에요. 네. 어떤 CJ1214는 별이고 A가 별이고 B부터가 제일 안쪽에 있는 행성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네. CJ1214라는 별의 첫 번째 행성에 대기를 갖다가 측정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1214라는 별에서 나온 빛들이 조그만, 근데 태양보다는 지구보다 큽니다. 네. 크기로 치면 지구보다 3배 가까이 되는, 질량으로 치면 지구의 한 7배 가까이 되는 이런 행성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성을 슈퍼지구라고 하죠. 슈퍼지구 같은, 그래서 이 CJ1214b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알려진 슈퍼지구 같은 건데요. 네. 그 대기를 통과하면서 빛이 약간 변했더라. 근데 그 빛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 물 성분들이 굉장히 많다. 분명히 이건 수증기다. 그렇다면 이 행성에는 엄청 물이 많을 거다. 이 물이 바다로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구름도 많을 거고, 그래서 워터월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행성. 그 행성에 알아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대기의 성분 중에서 수증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빛이 통과하면서, 그래서 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희미한 빛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기 성분을 밝혀낸 그런 일도 바로 이 위원 남천문대에서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우주의 영상은 보면 볼수록 신비롭네요. 오늘은 10위부터 6위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5위부터 1위까지의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해원 신윤복의 전신첩에 묘사되어 있는 인물 풍속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역사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같이 그 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야금 모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금음달이 떠있는 밤에 노란 초립, 그 아래 추위를 막기 위한 풍차를 쓴 붉은 옷의 별감이 손짓하며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던 왕조 시대. 두 남녀는 통행 금지 시간인지도 모른 채 길을 나선 듯합니다. 갓을 쓴 양반과 긴 담뱃대를 문 기생. 술라군에게 불심 검문을 당하는 두 사람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기생과 함께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양반은 거하게 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양반이 언제쯤 기방을 빠져나오던 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일단 달 자체가 왼쪽으로 가늘게 기울어져 있죠. 네. 달의 볼록한 쪽에 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달은 남쪽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네. 동쪽에 머지않은 곳에 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동쪽 머지않은 곳에 해가 있으면 당연히 새벽이 되겠죠. 오, 밤새 술을 그렇게 마셨네요. 밤새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벽녘까지 마시고 나온 겁니다. 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술락군이 지금 검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밤 12시부터 한 새벽 한 4, 5시까지는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밖을 나다니면 안 되는데 저 그래도 양반 좀 지체가 있는 분이시니까 조금 겁 없이 이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네. 밤이다 보니까 옆에 이제 기생인 것 같은데요. 기생하고 이제 옆에 하인 하나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죠. 네. 술락군이 잡으니까 이 기생은 난 잘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딴 데 보면서 이 담뱃대를 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양반도 지체 높지만 약간 좀 무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갓을 살짝 잡으면서 뭐 인사하듯이 뭐 이럴 수도 있나 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그림만 봐서는 시간상으로는 거의 새벽 시간입니다. 네. 새벽 시간이고 그 당시가 이제 어쨌든 4, 5시까지는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해 뜨기 전에 한 4, 5시는 되기 좀 직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복장을 보니까 이 더울 때 복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추울 때 겨울 쪽이 아니겠느냐. 겨울에 해가 늦게 뜨잖아요. 겨울이니까 해가 뜨는 시간이 한 7시, 8시쯤 될 거예요. 근데 달은 좀 올라왔고 또 한 5시나 6시 넘어서는 술락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예. 거의 한 5시가 가까운 시간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양반이 술에 거하게 취해서 기방을 나선 시간은 새벽 5시 무렵이 될 것으로 추정되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들 가득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앤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